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 야매 풀머입니다. 계속해서 고 언어를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투 오브 고의 순서에 따라서 공부를 하고 있고요. 오늘도 고 언어 공부를 계속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계속 하다 보니까 직장을 다니면서 뭔가 이렇게 추가적으로 뭔가를 한다는 게 생각보다 쉬운 일이 아니구나, 만만한 게 아니구나라는 거를 또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진짜 유튜브를 하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직장 생활 하시면서 뭔가 개인의 프로젝트나 이런 것들을 진행하시는 분들에게 또 한번 감탄과 존경심이 우러나옵니다. 알고 있는 것을 또 설명하는 것은 굉장히 다르다는 것을 또 한번 느끼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처럼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쉽게 머릿속에서 떠오르지 않아요. 예. 자신이 아는 것을 타인에게 설명하는 것도 진짜 대단한 스킬 중에 하나다라는 생각이 문득문득 듭니다. 조금 부족한 부분이 많지만 그래도 함께 공부를 계속 해보도록 하죠. 오늘은 고언어에서 사용하는 구조체, 스트럭트를 한번 살펴보려고 해요. 구조체라고 하면은 클래스를 제공하는 언어들을 먼저 접하신 분들, 그리고 그런 종류의 언어들만 해보신 분들은 이 구조체가 되게 생소하실 거예요. 하지만 C 언어나 뭐 이런 계열을 먼저 접하셨던 분들은 반갑다라는 생각이 오히려 들 것 같습니다. 구조체. 자, 고 언어의 구조체는 우리가 C 언어에서 봤던 구조체와 사실 같아요. 고 언어 투 오브 고에서의 설명을 빗대어서 그대로 이야기를 하면은 이 구조체는 0개 이상의 필드 값을 가진 묶음입니다. 클래스로 얘기를 해보자면은 멤버 변수들이 있는 묶음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사실 이 고 언어에서의 스트럭터는 되게 다양한 기능들을 하게 됩니다. 예. 이제 나중에 그 고 언어를 가지고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하는 것에 대한 설명을 뭐 할 기회가 있을 것 같은데요. 고 언어에서는 그 말씀드린 것처럼 클래스라는 개념을 제공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정확히는 클래스라는 개념을 제공하지 않는 게 아니고 클래스라는 문법을 제공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걸 처음 딱 봤을 때 그러면은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에 익숙하신 분들은 이거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해야 되지라는 생각을 하실 수 있는데, 고 언어는 자기만의 독특한 방법으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게 바로 이 구조체를 이용한 방법인데요. 이 구조체는 이 구조체는 형식상으로 보면은 0개 이상의 컬럼을 가진, 그러니까 데이터의 묶음이라고 했지만 일종의 객체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이후에 이제 이 구조체에 함수들을 엮어서 실제로는 하나의 클래스처럼 사용하게 됩니다. 일단은 간단하게 구조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번 보죠. 자, 구조체는 타입이라는 키워드를 이용해서 선언을 하고요. 스트럭트 이런 형식으로 우리가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y int 이런 형식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녀석을 사용할 때는 선언을 해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p 포인트죠. 자, 포인트 이런 식으로 해서 px는 접근을 이렇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닷으로 접근을 할 수가 있어요. 이 멤버를 1 p y 1 t ln x죠. p y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타입이라는 키워드는요, 이 스트럭트 말고도 이후에 우리가 배울 인터페이스라는 곳에서도 사용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대단히 자주 접하게 되는 그 키워드니까 익숙해지실 필요가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요 스트럭트
요 스트럭트라고 하는 구조체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고언어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할 때에도 요 구조체 형식을 이용을 해서 사용을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익숙해질 필요가 있는 녀석이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멤버 변수를 선언을 하는 이 컬럼이라고 하죠. 여기서는 컬럼이라고 하는 것들을 추가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포인트를 객체화 시켜서 선언해서 다수로 멤버에 접근하면서 사용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자, go run. 자, 우리가 입력한 변수 멤버 변수 값, 이 컬럼의 값이 정상적으로 호출되는 것을 볼 수 있죠. 자, 또 한 가지 특이한 점은 이 구조체의 이 컬럼들은 리터럴로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리터럴이라고 하니까 이게 뭐냐?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우리가 지금 여기 선언할 때는 이렇게 바피 포인트 구조체를 선언을 했죠. 근데 이런 형식이 아니고 클래스의 construct 생성자 같은 역할로 생성자 같은 역할의 그 생성자 매개 변수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거죠. 자, 요 지우고 이렇게 한번 해보죠. p 포인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실수했네요. 짧은 변수 선언으로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하면은 고런 이렇게 되죠. 자, 그리고 고언어에 있던 제로 밸류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자, P2다, P1이다, 뭐 이렇게 해보죠. 포인트 이런 식으로 하면은 제로 밸류, 제로 제로. 자, 인테저형이니까 제로 밸류는 0이죠. 0이 그대로 세팅이 되는 거죠. P1x, P1y. 자, 이렇게 하면은 자, 제로 제로 되는 게 보이죠? 네.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리터럴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라는 부분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요 리터럴로 사용하는 형식을 보면은요, 우리가 뭐 다른 언어를 사용하셨다라고 하시는 분이 있다라면은요, 뭔가 많이 닮았죠. 이 클래스를 선언하고 클래스를 사용하기 위해서 객체화할 때 그런 느낌이 물씬 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후에 이 고언어에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는지 공부를 할 때 더 추가적으로 하겠지만 실제로 이 구조체에 함수나 이런 것들을 더 덧붙여 가지고 마치 하나의 클래스처럼 사용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구조체는 그냥 쉽게 생각하실 때 고언어에서의 객체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많은 설명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제가 이제 고언어를 공부하면서 이해를 하기로는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걸로 그런 식으로 사용하도록 디자인된 걸로 일단 보입니다. 네. 자료의 묶음뿐만이 아니고요. 자료에 묶음이 있는 단순한 데이터 객체가 아닌 함수나 뭐 이런 것까지 포함할 수 있는 그런 역할로 일단 보입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더더욱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 게 이 구조체에 그 익명 컬럼 뭐 이런 개념이 있어요. 익명 컬럼 이게 표현이 어떤 얘기냐면은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 포인트라고 하는 녀석이 있고 뭐라고 해볼까요? 포인트 좌표를 가지고 있는 녀석이 뭐 있을까요? 캐릭터라는 녀석의 구조체라고 한번 해봅시다. 네, 뭐 그렇다고 하면은 뭐 캐릭터가 게임상에서 있다라고 하면 좌표계가 있겠죠. 네, 그러면 여기다가 x, y, int 뭐 이런 식으로 넣는 게 아니고 이 녀석을 가져와서 쓸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우리가 이거 변수를 여기다 만약에 가져다 쓴다라고 하면은 이게 포인트 이렇게 쓰면은 이게 문제가 좀 있겠죠. 예를 들어서 뭐 여기는 이름이 있다. 스트링
자, 이렇게 있다라고 하면은 요건 지우고 맨 캐릭터다. 아, 이게 아니죠. 아직 익숙하지가 않네요. 맨 캐릭터다. 만약 이렇게 됐다라고 하면은 이 맨의 좌표를 접근을 하려면은 맨의 포인트에 X 이렇게 접근을 해야 되죠. 점점 복잡해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요 이름 없이 할 수가 있어요. 이런 식으로 하면은 자, 바로 접근이 가능합니다. 마치 어디서 많이 느껴지죠? 상속이 느껴지죠. 상속의 향기가 느껴지죠. 네. 네. 처음 보는 구조체에서 상속의 향기가 느껴집니다. 네. 자, 그래서 요 형식을 고 언어에서는 익명 컬럼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일종의 상속 비슷한 느낌으로 포함을 해서 사용할 수 있다. 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자, 슬슬 이제 감이 오실 거예요. 이 구조체라는 녀석을 어떻게 사용해야 되는지, 어떤 녀석인지, 고 언어 자체를 제가 지금까지 공부를 하면서 느껴지는 부분은 고 언어는 되게 심플한 그 문법을 지향하면서도 프로그래머로서 하여금 선택적으로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 구조를 짤 건지에 대한 것도 대단히 많이 열려 있다라고 보여요. 형식상으로 봤을 때는 과거의 C 언어의 향기가 일단 느껴지면서 기능 위주의 모듈, 그 함수 구조 형태로 프로그래밍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런 구조체나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해서 객체 지향적인 프로그램도 짤 수 있는 걸로 일단 추측이 됩니다. 뭐 좀 더 프로젝트를 진행을 해봐야겠지만요. 그래서 이 구조체는 어찌됐든 간에 어떤 방식으로 프로그램을 우리가 설계를 하고 짜든 간에 고 언어에서는 대단히 많이 쓰이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익숙해지실 필요가 있고 좀 더 공부해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문서는 투어 오브 고를 참조하시면 되고요. 좀 더 자세한 내용들을 공부하시려면은 도서를 구입해서 보시는 거를 좀 추천을 드려요. 도서에서는 좀 더 이 자세한 구조체에 대한 자세한 설명들이 나와 있는 것 같거든요. 투어 오브 고에서는 되게 간단하게 나와 있어요. 오늘은 그래서 간단하게 구조체를 살펴봤고요. 네. 다음 시간에는 투어 오브 고에 있는 것처럼 배열을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배열은 뭐 간단할 것 같아요. 뭐 별거 없으니까 배열, 슬라이스 몇 가지 한번 살펴보죠. 뭐 슬라이스가 내용이 꽤 되네요. 뭐 슬라이스를 적극 사용하라고 하는 것 같은데 뭐 여튼 다음 시간에는 어디까지 할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레이, 슬라이스 뭐 된다면 맵까지 해서 뭐 살펴보도록 하죠. 자, 오늘은 여기까지고요. 공부하는데 좀 도움이 되셨다, 영상이 마음에 든다 하시면은요, 좋아요, 구독 꼭 해주시고요. 돌팔이 프로그래머, 야매 프로그래머와 함께 고언어 공부 끝까지 한번 해보도록 합시다.